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현대음악 여행의 막을 내리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니미니한 음악, 미니멀리즘에 대해 배워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선생님, 근데 왜 미니미니예요? 귀여운 분위기의 음악인가 봐요. 아니요. 미니멀리즘 음악은 정말 간단한 재료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미니멀리즘 음악이라고 한 건데요. 여러분, 음악의 3요소 기억하시나요? 리듬, 화성, 멜로디, 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미니멀 음악은 이러한 음악의 요소를 줄이고 줄였습니다. 또 빼고 뺐습니다. 다이어트 했냐고요? 글쎄요. 어떠한 음악 세계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도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미션 하나 드릴게요. 바로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다음 주어진 악보 단위 4개 보이시죠? 저 악보에 틀린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빨리 찾으시는 분? 네, 칭찬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악보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미니멀 음악의 대표곡 중 하나인 클래핑 뮤직의 처음 부분입니다. 정말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죠. 비슷한 듯하지만 또 다른, 단순한 듯하지만 또 심오한 이러한 예술이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니멀리즘 음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음악의 키워드가 뭐였죠? 그렇죠, 새로움. 드뷔시에 걸쳐서 쉔베르크, 존 케이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스티브 라이히에 이르기까지 작곡가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움을 추구했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 존 케이지의 새로움은 정말 느낌표 100만 개였죠. 오늘 만나볼 스티브 라이 선생님은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표 작곡가로 이분의 음악을 통해 미니멀리즘 음악이라는 용어가 정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스티브 라이히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음악에 새로움을 나타냈을까요? 이 미니멀리즘 음악은 최소주의 음악이라고도 하고요. 발표 시점으로 보았을 때 우연성 음악이 시기적으로 약간 앞서긴 하지만 두 음악 사조는 동시대의 가치, 그 각자의 특성을 드러내며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음악의 양식적 특징 기억하시나요? 전통과의 단절, 즉 과거의 음악과는 거리가 멀고요. 양식이 다양해지고 청중과 거리감을 갖게 했던 음악들이 그 특징이라고 제가 언급했었죠. 그동안 쉔베르크와 그의 제자들의 음열 음악이야말로 청중들이 새롭게 느끼긴 했지만 음악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들고요. 연주회까지 와서 음악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음열 음악은 즐겨 찾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미니멀 음악의 등장은 동시대 청중의 호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음악을 넘어서 미술과 영화음악, 명상 등의 여러 분야에서도 영향을 끼친 음악 사조였습니다. 왜냐고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단순하거든요. 선생님, 미니멀리즘이 그러니까 어떻게 단순한 건데요? 네,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에 유행했고요. 회화의 영향을 받아 시작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결함을 추구한 음악이고요. 미니멀 음악의 모토는 바로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즉, 불필요한 것은 생략해 우리는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음악사조입니다. 여러분, 미니멀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 반복, 물체의 특성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다른 것에 비해 정말 절제된 형태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미니멀리즘은 가장 적은 음악 재료를 사용하고 또 단순하다는 것, 그리고 반복을 좋아한다는 것, 내 머릿속 저장 완료. 미니멀리즘 음악 운동은 작곡가 스티브 라이히, 필립 글래스, 라 몬테영, 테리 라일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연배가 비슷한데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만큼 같은 문화 아래서 비슷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음악 세계 또한 발전이 되었었겠죠. 스티브 라이히는 미니멀 음악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지 기법, 즉 위상변이라는 작곡 기법을 자신의 음악에 사용하여서 반복과 단순성을 극대화하였고요. 작곡가 필립 글라스는 단순하고 짧은 음계로 이루어진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음들을 첨가하거나 삭제하여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음악을 작곡하였습니다. 이외에 라몬테 영은 컴포지션 7이라는 곡으로 한 개의 음표만 나열하여서 음을 지속하는 음악곡을 발표하였고요. 기존 음높이 위주의 음악 전통을 깨버리는 아주 참신한 시도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테리 라일리는 C라는, 즉 다장조라는 같은 조성 안에서 한마디 정도 되는 음표를 53개 제시하여 연주자들로 하여금 너가 하고 싶은 걸로 골라서 연주해 라며 악곡의 우연적 기법을 결합시켜 작품을 발표합니다. 따라서 이 곡은 경우의 수가 53개나 되지만 어차피 같은 조성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라일리가 목표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미니멀리즘 음악의 작곡가들은 단순성, 반복성 등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방법으로 음악 세계에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분들은 아직 살아계세요. 필립 글래스는 박찬욱 감독이 작업한 스토커라는 영화의 OST 몇 곡을 작곡하기도 하였고요. 박찬욱 감독님은 이분의 음악을 극찬하셨고 또 이분의 조언으로 시나리오를 살짝 수정하기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음악은 미니멀리즘 미술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는데요. 문학, 미술, 음악은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발전한다고 했었죠. 그럼 미니멀리즘 그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도널드 주드의 무제라는 작품입니다. 정말 적은 재료를 반복하고 극히 절제된 표현으로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그 주제를 전달하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 다들 하셨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은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의 캠벨 스프라는 작품입니다. 보시면서 뭐야, 똑같은 걸 왜 그려놨어? 라고 하신 분들 있으시죠?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다음 그림을 다시 보시고 이 그림이 진짜 똑같은지, 다르다면 각 그림의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 캠벨 스프는 총 32개인데요. 뭐가 다르냐면, 자, 스프 이름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중간에 라벨이 다르기도 합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라벨의 색깔도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캠벨 스프는 미니멀리즘의 대표 미술 작품 중 하나인데요. 단순하고 최소한의 재료로 반복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미니멀리즘의 모토를 담고 있죠. 다음 작품. 이 작품도 많이 보셨죠? 같은 작가의 마릴린 먼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색의 배열을 다르게 하므로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죠. 앤디 워홀은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예술은 더 이상 근엄하지 않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고 평등한 것이어야 해 라고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미니멀리즘 감상곡 첫 번째는 클래핑 뮤직, 즉 박수 음악인데요. 이 곡의 작곡자 스티브 라이히는 인간의 몸 외에는 악기가 필요하지 않은 음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곡은 이 리듬, 이것만 가지고 약 3분 정도의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음악이 돼요? 라는 분들, 음악 가능합니다. 라이히는 여기서 위상 변이, 즉 페이지 쉬프트라는 작곡 기법을 사용하였어요. 이것은 성부 간의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점진적인 리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점진적인 속도 차이로 점점 과정이 변화하다가 그 속도의 차이가 사이클이 되어서 결국 원래의 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아리 같은 음이 밀리는 효과처럼 들리는 것이죠. 처음 음을 시작으로 복잡하게 변화하다가 결국 원래 음으로 다시 합쳐진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져 있고요. 두 파트가 처음에는 똑같은 리듬을 박수로 쳐서 연주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주자부터 앞에 한 음이 맨 뒤로 밀리게 돼요. 즉 두 번째 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첫 음은 생략이고요.
다음 사이클도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2개의 음이 밀려서 뒤로 보내지고 파트 2의 사람들은 3번째 음부터 시작하여 연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도 음악이 됩니다. 오늘의 감상곡 2번, 이 작품 또한 스티브 라이히의 곡이고요. 제목은 피아노 페이지입니다. 이 곡도 이전 음악과 마찬가지로 페이지 기법을 사용하여 작곡되었고요. 악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노로 연주되며 오로지 이 한마디의 패턴으로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무려 20분이나 된다는 것. 길죠? 저는 이 곡을 한번 끝까지 듣다가 뒷말은 아끼겠습니다. 이 곡 20분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 분, 저에게 와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그대를. 자, 그럼 어떤 곡인지 여러분도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단, 이번에는 그냥 듣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음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시점을 한번 구분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음악 큐! 네, 듣기 평가 잘하셨나요? 어디서부터 음악이 달라졌을까요? 아마 1분쯤 되는 시점부터는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수업에서는 악곡 분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머리 아프죠? 그냥 라이의 음악이 이렇게 위상변이라는 기법을 활용해 작곡했구나. 단순한 리듬 재료를 가지고 반복을 활용했구나.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미니멀리즘 음악의 특징은 첫째, 최소한의 음악적 재료를 사용하고자 했고요. 둘째, 단순성,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패턴을 사용하고요. 셋째, 반복과 과정의 변화, 즉 프로세스 변화를 활용하여 음악의 다양성을 주었습니다. 넷째, 위상 변이, 페이지 쉬프트 작곡 기법을 활용했다는 것.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특징은 주로 라이히의 음악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니멀리즘 음악은 과거의 음악과는 달리 반복을 주로 사용하여 그 방향성과 목적성이 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정감과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하여 명상음악, 치료음악, 영화음악 등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니멀리즘에는 편안함을 주는 음악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미니멀 음악들은 저에게는 그리 친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 음악은 그 특징으로 인해 듣기는 쉽지만 지루함도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혹자는 현재의 테크노 음악의 원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화 인터스텔라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된 인류의 미래가 닥쳐왔고 위기에 놓인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대체 행성을 찾아 떠나는 아버지와 지구에 남아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는 딸, 그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영화 인터스텔라의 OST는 한스 짐머라는 작곡가가 작업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메인 테마인 First Step이라는 악곡이 미니멀리즘의 음악적 특징을 상당 부분 표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이 이 곡은 미니멀 음악이야 라고 언급했던 부분은 없었지만 음악을 들어보면 작은 모티브를 패턴으로 반복함으로써 행성을 돌고 돌다가 시간의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 노인이 되어버린 딸을 마주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모호한 느낌적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해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마 한스 짐머도 이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미니멀리즘의 음악 방식을 이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생님의 주관적 생각이라는 것. 자, 여러분, 오늘의 감상곡 리스트는 총 2곡입니다. 첫째, 스티브 라이히의 클래픽 뮤직. 둘째, 스티브 라이히의 피아노 페이즈. 이 2곡 꼭 감상하시고요. 이 2곡과 함께 참고할 만한 미니멀 음악들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 올려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현대음악 여행 어떠셨나요? 이런 음악도 있구나 라는 것 알게 되셨을까요? 미니멀리즘 이후에는 이전의 낭만 음악 양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상도 생겨났지만 새로운 곳에 대한 추구와 음악적인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이 만든 현대음악을 들을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들은 그대는 진정한 위너,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